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상을 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유럽의 괴물 다보스 포럼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합발 아래 납작 엎드렸습니다. 미국 없이 너희들은 존재할 수 없다. 이 한마디에 글로벌 딥스테이트가 숨을 죽였습니다. 반세기 인류를 기만해왔던 글로벌리즘이라는 거짓의 바벨탑이 강력한 힘의 논리 앞에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신패권 질서 트럼프리즘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사가 살아있는 오디세이 패권 전쟁 15번째 시간 트럼프주의 윤석열의 복귀편을 시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누르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202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서른 위에 내린 것은 평화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례를 깨고 회의장 건물 바로 코앞에 전용 비행기를 착륙시켰고 그 앞에 붉은 카펫을 깔아놓고 등장부터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5년간 크라우스 슈박과 글로벌 딥스테이트가 구축해왔던 그들만의 성역을 군합발로 짓밟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1시간 12분 동안 쉴 새 없이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 미국의 정책은 결정되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만 하라는 사실상 일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미친놈이다 등등. 특히 국내 언론들은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 이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어떻게 망가져 왔는지, 또 캐나다가 미국의 안보에 기생하면서 얼마나 뻔뻔하게 이득을 취해왔는지 적나라하게 질타하는 트럼프의 목소리 앞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대중을 개 돼지 취급하고 사회를 설계해왔던 그 오만한 특권자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의 오만한 엘리트들 앞에서 일갈한 국제정치의 본질은 잔혹할 정도로 명쾌한 논리였습니다. 트럼프는 언론들이 미국과 적대국들의 갈등을 달리는 기차라고 부르면서 대등한 위치에서 싸움하는 것처럼 포장해 왔던 그 가식의 시대를 끝내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주의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들은 전 속력으로 돌진하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탱크 앞에 서 있는 아주 낡고 초라한 기생충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세계는 한 번도 평등했던 적이 없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본래의 모습이었고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냉전이 끝나는 반세기 동안에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도적인 힘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패권의 몽둥이를 내려놓고 방관한 그 결과 세계는 글로벌리즘이라는 기형적인 괴물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유럽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모인 자들은 이 위선적인 질서 뒤에 숨어서 미국의 고열을 빨면서 자신들이 세계의 주인인 양 쟁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안락한 파티는 끝났습니다. 트럼프라는 현실의 망치가 그들의 성벽을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이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1823년 먼로 독트린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는 트럼프의 돈노 독트린을 다보스 포럼 면전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먼로 대통령이 유럽의 간섭을 막기 위해 방어적인 아메리카 선을 그었다면 현 시대 트럼프의 독트린은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자들은 지구 어디에 있든 당장 철퇴할 것이라고 호령하는 공격적인 패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공, 러시아의 숨통을 쥐는 에너지 전쟁부터 동맹의 탈을 쓴 기생충들에 대한 징벌까지 이제 세계는 미국의 룰을 따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냉혹한 힘의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실체는 1971년에 창설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던 그 시기였습니다. 몰락한 사회주의를 이어받은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경제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유럽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미국을 배우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지난 55년 세월 동안 이 조직은 괴물로 변질되었습니다. 좌파 경제학자들과 소위 글로벌 엘리트들이 결탁해서 막강한 글로벌리즘으로 성장해서 세계를 좌파 이념으로 물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유럽은 완전 개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는 진짜 인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투표로 선출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지구를 경영하는 대표권 있는 세계의 설계자처럼 행세하고 세계를 통제해도 되는 엘리트라고 포장하고 있는 오만한 특권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었고 환경과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전 세계를 사회주의적으로 통제하려는 글로벌 딥스테이트의 총본산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밀실, 야합을 통해 각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했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세계 질서를 주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그들이 쌓아올린 반세기의 공든탑은 트럼프라는 태풍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엘리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으로 다보스 포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용기 헬기를 포럼 행사장 바로 코앞에 착륙시켰고 다보스 측은 그 앞에 붉은 카페트를 깔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고 몰아내려 했던 트럼프주의의 수장에게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기립박수를 보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설계했던 좌파 카르텔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힘의 과시 앞에서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의 항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린란드 복속입니다. 5년 전에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을 당시 비웃음을 보냈지만 이제 다보스 포럼은 이번 행사에서 덴마크 대표단과는 별개로 그린란드 대표를 마치 하나의 독립된 국가인 것처럼 따로 초청해야만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처참한 몰락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를 기만해왔던 글로벌리즘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경 없는 세계 그리고 보편적 인류애를 외쳤지만 그 결과는 소수 엘리트가 개인의 자유를 해체하고 감시와 통제 아래 가두려는 사회주의 실험장일 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기만적인 바벨탑을 산산조각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는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낡은 좌파 이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권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의 파도를 읽어내지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낡은 이념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위기입니다. 이미 이재명과 그 일당은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썩은 동선에 매달려서 칼춤을 추고 있는 백대현, 이진광과 같은 법원의 불나방들이 문제입니다. 도덕률이 철저하게 망가져 내린 자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칼춤을 추는 이 자들의 눈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 폭군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는 윤석열의 구출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칼춤에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늦지만은 진실은 반드시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세계는 보수 우파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시청자님, 최인숙님, 구국노령님, 주선인님, 김경숙님, 최영택님, 진실승리님, 김명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